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 더워지는 날씨만큼 주식시장도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는데요. 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드디어 하락폭을 모두 이겨내고 플러스 전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 더워진 날씨만큼 시장도 점점 훈훈해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시장이 훈훈해지고 있는 뜨거워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 그 수급은 바로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죠. 자, 그런데 이 개인 투자자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느냐? 자, 우리 부동산 용어로 많이 쓰이는 매물 증발 현상, 그리고 매물 잠김 현상이 시장에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매물이 없는 주식시장이 아이러니하게도 만들어졌어요.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오늘 증시 토크에서 여러 관점에서 분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매물 잠김과 매물 증발이라는 용어 생각해보면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마주하기 힘든 그런 용어죠. 자, 매물 증발과 매물 잠김은 부동산 시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지 주식시장에서는 사용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1999년 IT 버블 때 그리고 한 2007년 요때 잠깐 사용되긴 하였지만 매물 잠김, 매물 증발 이러한 표현은 주식시장에서는 잘 쓰이지가 않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최근 2년 정도의 그 피크 시기였죠? 그때 나타났던 현상들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그때 당시 아파트 시장에 매물이 없다 보니 매수자가 가격을 본인 스스로 올려가면서 매수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자주 발생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 바로 매물 증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장의 가격 변동성, 가격 상승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언급드린 대로 지금 주식시장의 매물 증발 현상이 점점점 뜨겁게 가속화되고 있고요. 자, 이 현상은 예전에는 개별 종목에서만 나타났었습니다. 이 세력론이라든가 수급 분석 이런 거 이제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표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큰 손들이 매집을 해서 시장의 유통 주식수를 줄였을 때 그 다음부터 주가가 상승한다. 이러한 이야기 개별 종목 단위에서는 자주 나타나는 일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대규모의 개인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시장 전체에서 매물 증발 그리고 매물 잠김 현상이 부동산 시장도 아니고 주식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제 머리 위에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서 물이 다 말라 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일단 시장으로 급격하게 유입되고 있는 자금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고객 예탁금 관점에서 보면요, 올해만 16조 원 증가했는데 이 자금 증가는 작년 말에 28조 원의 고객 예탁금에 비한다면 60%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16조 원, 생각해보면, 조 원이 붙어서 그렇지, 작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4, 5년 전에 고객 예탁금이 14에서 15조 원 수준이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자, 올해 증가분이 4, 5년 전에 고객 예탁금만큼, 5개월 만에 증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매수한 매수 규모는 31조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사고도 고객 예탁금이 저렇게 증가한 겁니다. 결국 이 값을 합친 개인 투자 자금 순증 규모는 약 48조 원에 이르는데요. 와, 이건 사상 최대급입니다. 여기에 개인 CMA 올해 들어서 2조 6천억 원 증가한 것은 추가적으로 이야기하지도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요, 개인이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저 개인 이렇게 들어왔다 금방 또 빠져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들어온 개인 투자자의 자금은
예전 개인 투자자 성격도 일부 있긴 합니다만 상당 부분 장기 투자 성격이 강합니다. 자주 증시 토크를 통해서 언급을 드렸죠. 자산가분들이 2, 3년 이상 보고 주식시장에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그 자금들이 시장에서 매수하다 보니까 매물이 잘 나오지 않고 매물 잠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서 언급드렸던 개인 투자 자금 순증 규모 정말 가파르게 증가했죠. 자, 화면 오른쪽 거의 뭐 날카로운 송곳 마냥 이렇게 확 치솟아 올랐는데 역사적으로 이런 선례가 없습니다. 자, 올해에만 48조 원 개인 투자 자금 순증이 발생했는데요.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3월 하락장에서 23조 원 가까이 증가했는데 하락장에서 들어오고 말겠지 했던 게 4월 반등장에서도 4조 8천억이 유입이 됐고요. 그리고 5월달 조금 애매한 요 시기 때도 3조 8천억. 지금 뭐 5월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지 않습니까? 4분의 1도 채 지나가지 않았는데 3조 8천억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상승해도 돈이 들어오고 하락해도 돈이 들어오고 와, 이건 엄청난 부동자금이 한국 증시로 기울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한 것을 개인이 샀다면 누군가는 매도를 했던 것이죠. 그 매도했던 주체는 누구냐? 소위 선진국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3월 외국인 증권 매매 동향에 관한 금감원의 보도 자료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미국, 영국, 룩셈부르크, 케이맨 제도 요곳에서 자 3월 달에 각각 미국에서는 5조 5천억 원, 그리고 영국에서는 1조 8천억, 룩셈부르크에서는 1조 7천억 원, 케이맨 제도에서는 1조 6천억 원대 엄청난 규모를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매도한 게 아니죠. 급매, 투매, 급매. 왜?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 금융국들이 본인들이 급하다 보니까 급매로 시장에서 투매했는데 그 물량을 그대로 개인이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장에 안 내놓고 있어요. 이거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부동산을 또 한번 비유를 드려보면요. 자, 과거에 2010년대 초반에 그때 당시 부동산 분위기는 좋지 않았어요. 하락장이었습니다. 자, 그런 이 시기 때 서울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쭉 둘러보게 되면요. 막 이렇게 A4 용지로 매물들이 산같이 쌓여 있는데 공통적으로 적혀 있던 게 급매였습니다. 자, 급매가 쫙 붙어 있었는데 그것을 2013년과 2014년 사이에 저 급매들이 하나하나 사라지더니 어느 순간 싹 사라졌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이 부동산에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을 보면 외국인들이 급매 해가지고 3월에 일시에 털었는데 그것을 개인이 48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개인 투자자금 순증으로 해가지고 꿀꺽 삼키곤 안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작은 호재가 있으면 그냥 바로 튀어 올라가고 악재가 있더라도 떨어지려고 하면 개인이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차후에 외국인들이 뭐 지금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 컴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언제 컴백할까요? 코로나 사태가 일단락되고 그러면서 금융 시스템이 안정되고 나면은 외국인들 다시 공격적으로 컴백할 것입니다. 특히나 달러원 환율이 1200원대를 깨고 내려가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매수를 해야 되는 동인이 생기게 됩니다. 최소한 환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언급드렸던 바처럼 3월 달에 급매로 도망간 외국인들을 보게 되면요. 미국, 영국, 룩셈부르크, 케이맨 제도, 그리고 프랑스, 호주. 자, 요 국가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소위, 앵글로삭슨계 자금이라고 불리는 그 자금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자,
다르게 표현하자면 선진국 외국인이에요. 선진국, 금융 선진국이라고 할까요? 자, 금융 선진국 외국인들이 투매한 것이에요. 근데 저 금융 선진국 외국인들이 다시 컴백하려고 하면, 자, 매물이 없죠? 매물 증발, 그리고 매물 공백, 매물 잠김으로 해서 본인들이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예, 사고 싶어도 제한적인 매물만 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외국인들,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사우디, 중국, 대만 이런 다른 외국인들이 파는 거를 저 금융선진국, 미국, 영국, 룩셈부르크, 예전에 무슨 노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룩셈부르크 순간 떠올라서 한번 써봤습니다. 자, 어쨌거나 저 나라들은 사야 된다면 다른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거를 사거나 기관이나 개인 중에 일부가 이탈해서 매도하는 물량을 사거나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차후에 금융 선진국의 외국인이 컴백한다면 외국인 수급 전체로 보면 애매한 수급 통계 속에 증시 강세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 싶은데 매물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올려주면서 사야죠. 자, 오늘 같은 경우 비슷한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시장 훈훈하죠? 자, 외국인들 아주 공격적으로 산 것도 아닙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1000억도 안 샀어요. 장중에, 오늘 장중입니다. 오늘 장중에 1000억도 안 샀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이 가볍게 튀잖아요. 자, 이러한 증시, 앞으로 우리가 외국인들이 컴백하게 되면 자주 마주하게 될 현상일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외국인께서는 전지전능한 신묘한 그런 힘이 있어서 한국인들의 매물을 털기 위해서 막 털어서 폭락을 시켜서 털어서 그 매물을 받으시고 시장의 상승을 만드실 것이다. 결코 지금 사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최근에 시장 하락했을 때 어떤 일 벌어집니까? 개인이 다 사들였습니다. 줍줍줍 했죠? 자, 5월 4일에 시장 하락했을 때 1조 7천억 원 사들였습니다. 외국인 사막께서 사주신 게 아닙니다. 개인들이 사주시는 겁니다.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외국인들이 전지전능하고 정말 엄청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알고 보면요. 외국인들 외국인의 그 가죽은 뒤집어 쓰고 있지만 그 안에는 그냥 로봇입니다. 로봇. 우리 냉정하게 대해 보세요. 자,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딱 물어보면 외국인은 삐리삐리삐리 저는 그저 패시브 전략과 자산 배분 전략에 의해서 비율대로 움직이는 존재일 뿐입니다. 라고 자백을 할 겁니다. 고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 정체를 그렇게 드러내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번 3월 하락장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위험에 처하니까 자금이 빠져나가고 그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외국인들 매도를 집행하기만 했죠. 어떤 계산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자금 빠져나가면 기계적으로 매도. 그것도 로봇 어드바이저, 인공지능 투자, 자동 주문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인정 사정 없이 그냥 매도 오더를 내렸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시장이 안정되고 자금이 다시 유입이 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수 자금이 집행이 될 텐데 이때도 또 전지전능하게 한국을 한번 흔들고 이렇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돈 들어오면 기계적으로 한국은 비중 몇 프로 집행해야 됩니다. 집행하면 사야 돼요. 기계입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금융시장이 완전히 안정되고 나면은 외국인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취매한 거를 뒷설거지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염려되는 거는 좀 이제 공격적인 투자 성향의 개인분들이
은근히 그래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요 물량을 중간에 외국인들한테 기계 외국인한테 넘겨주지 않을까, 그 부분이 조금 높아심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양한 투자 주식, 한국 주식에서 매물을 흡수하고 매물을 잠김 현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의 흐름은 우리나라 개인이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이렇게 개인이 매수를 한다면 그 자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생각보다 답이 매우 쉽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그림 보십시오. 뭡니까? 자, 부동산, 그리고 돈, 이렇게 있죠? 자, 2013년부터 해서 2019년까지는 부동산 중심의 시장이었습니다. 돈이 돌아도 부동산에서만 뱅글뱅글 돌았어요. 예. 자,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 한번 이거 계산해 보셨습니까? 어떤 언론사에서 2020년 재산세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오픈을 했는데 재산세를 계산해 봤더니 깜짝 놀랍니다. 오늘 강남에 사는 친한 형하고 같이 점심 먹고 형 이거 아세요? 이 재산세 계산하는 거예요 하고 같이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그분이 그래도 연봉이 좀 높으신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뭐야? 예, 무슨 말이냐, 부동산에 걸려있던 세금 이슈 그리고 정책들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면서 부동산에만 쏠렸던 자금들이 빠져나와서 지금 주식시장으로 기조적으로 넘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돈들입니다. 참고적으로 2019년, 2018년에 서울 지역에서의 아파트 거래 대금이 60조 원씩 이르렀습니다. 자, 이런 거 감안해 보면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 주식시장으로에 유입되고 있는 자금,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자금이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 그리고 알림 설정 이렇게 해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고요. 자, 아무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우위에 있다 하더라도 인공지능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을 이기기 위해서는 최소한 빚내서 투자하지 마시고요. 자산 배분 전략 꼭 지키시고요. 그리고 분산 투자 꼭 병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번 시장에서 우리 개인이 궁극적인 성공 투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안고 난 다음에 개인이 뒷설거지하는 그런 이제 히스토리 이제 끝내야죠. 우리 외국인이 뒷설거지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신나게 수익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증시 토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토요일에 주식 무엇이든 살아삼 아침 11시에 오픈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덕분에 수익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